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화 적용학습 고전산문 6번째 작품인 강도 몽유록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목의 의미부터 살펴보면요, 강도라고 하는 지역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바로 강화도 지역입니다. 그 강화도 지역에서요, 몽이라고 하면 우리 꿈몽자, 몽유병 할 때의 그 몽자니까요, 강화도에서 꿈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입니다. 몽유롭게 소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강화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시대 때 엄청난 사건이죠. 양난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병자호란. 그 병자호란 사건에서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까지 피난을 가서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 땅의 정말 절망, 패배, 이걸 겪은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병자호란이 배경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청어선사는 주임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줄 생각으로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날듯이 이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청어선사는 청어라고 하는 법명을 가진 선사, 바로 승려인데요. 스님이요. 그래서 그 승려는 좋은 일을 하시니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애처롭게 연민의 태도로 여겨서 수습해 줄 의도로요, 강을 건넜대요. 그러니 이 승려의 의도 보이고요. 버드나무 가지라는 건 주석에 달려있지만 이 버드나무 가지가 중생의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소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이제 승려의 소재인 거죠. 그러니 이 선사라고 하는, 즉 상징적인 소재이다. 즉 승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사니까, 스님이니까 이 버드나무 가지를 든 채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서요, 강을 건넜대요. 이동 나오고요.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 의지할 곳이란 없었다. 여기 부분. 왜 인가가 모두, 사람 집이 모두 왜 폐허가 됐죠? 제가 말씀드렸던 병자호란, 전란 때문에요. 병자호란. 그래서 그 전란의 처참함이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죠. 거기에서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미정 남쪽에 풀을 베어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불공을 들이면서 숙식을 했대요. 그러니 구체적 공간 나옵니다. 연미정 남쪽. 청허 선사의 거처겠죠. 청허 선사의 거처, 공간이겠죠. 임시 거처요. 이 임시 거처에서 불공을 들이면서, 공을 들이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숙식을 했대요. 어느 날 밤 청어선사는 설핏 문득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자, 우리 몽유록이라고 하는 제목이니까 그 몽유록은 바로 꿈을 꾸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꿈으로 들어가죠. 자, 그러니 여기에서 이 몽유록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여기 부분. 이 청어선사는 그러니 강화도 지역 연미정 남쪽에서 꿈을 지금 들어가는 바로 인몽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몽은요,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꿈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 풀다시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좀 넘어가죠. 무슨 얘기냐면 꿈까지 꿀 그런 떡밥을 축축축축 쌓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과관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 생각으로 강화도 지역을 옮겼고 그 강화도 지역에서 이 생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의도가 바로 이 꿈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에 아무데나 써도 되고요. 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요. 아시겠죠? 갑자기 그냥 집에서 쉽게 말하면 집에서 그냥 꿈꾸다가 그냥 밥 먹고 그냥 낮잠 자다가 이렇게 꿈을 꾸면 의미 부여가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강화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 강화도 지역에서 전란에 관한 꿈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요. 네, 뒷부분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 흩어졌다 하고요. 자연 나오죠. 서수방시. 서글픈 바람은 불었다 그쳤다며 서글픈 바람. 밤 기운이 처량한 게 밤 기운이 처량해. 심상치 않았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는 또 뭐야? 또 분위기, 자연물. 그쵸? 그래서 우리 분위기 조성. 당연히 풍경묘사. 풍경제시. 괜찮고요. 어떤 분위기요? 서글프대요. 처량하대요. 그러니 분위기 자체가 막 밝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서글프고 쓸쓸하고 처량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주변의 환경을 쭉 깔아줍니다. 그 다음 선사는, 승려는요 석장을 짚고, 석장은 우리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장이라고 하는 게 지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짚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었다. 그러니 이동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이동. 한밤중이 되자 바람결에 전해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시간. 돌아다니다가 바람결에 소리가 이렇게 들렸대요. 봤더니 노랫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였다. 웃고 울고 노래하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곳에 여자들이 모여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 또 자연스럽죠? 예, 바람에 싹 들려서 이런 소리들이 나와가지고 청각적 심상으로 쭉 이어지면서 딱 여인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공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사가요, 관찰할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사가 관찰하는 대상,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엿듣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몹시 기이하게 여겨, 신기하게 여겨, 다가와서 엿보니 몰래 엿봐요. 관찰하죠. 줄지어 모여앉은 이들이 죄다 여자였다. 어머, 여자들이 왜 이렇게 모여있지? 한밤중에 신기하니 쳐다보게 되는 거죠.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었다.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인지 분명할 수 있었지만 선우 없이 뒤섞여 앉아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죠? 그냥 막 두세 명 모인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니 그냥 밑줄만 치고 볼게요.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그러니까 젊음이 아니라 백발인 사람, 늙은 사람, 그죠? 노인. 청춘이 아직 시들지 않아 검은 푼머리, 풍성한 사람, 젊은이.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알 수 있었지만 뒤섞여 앉았대. 성대한 모임. 굉장히 많은 여자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들 모두는 공통점,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었다. 자, 그러니 여기의 모습, 이 사람들이 슬픈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슬픈 사연, 짐작. 그 다음 선사가 더 가까워서 처음에는 멀리 본 거죠. 자세히 보니까 관찰.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짓한 밧줄에 묶이거나, 머리가 밧줄에, 긴 밧줄에 막 묶여있어. 머리가 어머, 너무 아파. 그래서 한자 되는 쯤, 30cm 정도 되는 칼날에 붙어있느니, 무슨 도깨비도 아니고, 어머머, 칼에 찔린 거야. 어머머, 으스러진 뼈에 피가 흐르느니, 어머, 아파. 머리가 모두 부서지니, 어머, 깨졌어 머리가. 입과 배에 물을 머금고 있느니, 어머, 물에 빠져서 죽었나봐요. 와우. 그래서 지금 다 죽은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차마 볼 수 없고 이루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참혹하고 애처롭다고요. 그러니 뭐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죽었을까요? 전란 때문에. 전란으로 인한 죽음 혹은 피해로 잔혹하고 애처로운 모습인 거죠. 그게 너무너무 참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꺽쇠 표시하고 묘사 방식 때문에 해볼게요. 나열, 열거 괜찮고요. 여기에서도 자세히 보니부터 있었다까지 처참한 모습, 즉 처참한 외양, 구체적 묘사, 섬세한 묘사, 열거, 나열 괜찮고요. 괜찮죠? 예. 자, 그래서 너무 아파. 어떡해. 보기만 해도 너무 아프니까.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이제 우리 수특에 실린 여자들 여러 명 중에 수특에 실린 부분은 3명의 여인만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여인들이 굉장히 여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 출제될 때 연기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다른 여인들의 파트 말하기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서는 핵심, 대상, 앞에 2 여인 인물, 그 다음에 마지막 인물, 이렇게 해서 3 인물의 입장 정리와 말하기 방식을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부인 먼저 정리 좀 할게요. 한부인 네모칸. 한부인 번호 1번 달아주고요. 이때 이 한부인의 캐릭터를 먼저 설명드리면 바로 김류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영의정. 예.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에 임금이 있으면 임금 바로 밑에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대장이잖아요. 30이라고 불리는 그 영의정의 책임자의 아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류 아내. 근데 그 김류라고 하는 그 아빠, 그 남편이죠. 남편은요, 즉 이 부인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갑자기 실명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김경진.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김경진. 이 김경진의 엄마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경징이. 예, 경징이의 어머니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잘못해서 책임을 받고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은 참고로 진주 유씨인데요. 원래 부잣집 딸내미였어요. 유근이라고 높은 지책의 양반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 2 사람이 이제 말하기에서 나올 테니까 조금 이따가 인물구조 짜 드릴 건데 얘네들의 각각의 어떠한 태도를 보고 있는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뒷부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나리님이 피란했으니 그 처참함이야.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라고 이 유씨가 즉 김류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아하, 나라님이 피란했으니 맞죠? 강화도로 피란했죠. 병자호란. 사실적. 실화니까. 그죠? 역사적 배경이니까. 하지만 제가 운명이 달리한 건 어머 죽었어요. 아까 그랬죠. 귀신들이 모여서 얘기한다고요. 죽음. 하늘의 뜻입니까? 귀신의 뜻입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으니 자기가 죽은 이유가 나온대요. 뭐라고? 바로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와우. 그러니 여기에서 일치불일치 하늘의 뜻, 귀신의 뜻, 즉 얘들한테 원망한다 안 한다? 원망 안 한다. 책임 얘네들한테 안 돌린다. 하늘에 대한 원망 안 해요.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요? 나오죠. 바로 내 남편. 이 남편이 잘못. 오케이. 자, 그러니 원인이라고 여기서 나오니까요. 이 부인은 굉장한 냉철한 비판.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죠. 남편 잘못 인정. 되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입니다. 하늘의 뜻 아니고요. 원망 안 해요. 임금리 탓도 안 해요. 남편이 원인이다. 남편 다시 한번 누구요? 김류.
김유는 병자호랑 당시 영의정이었습니다. 굉장한 높은 지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었고, 다시 한번 영의정. 채찰사의 임무를 맡았거든. 영의정도 하면서요, 비변세라고 하는 군사 최고 책임자가 바로 채찰사입니다. 그러니 영의정이란 너무 높은 지위,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까지, 담당 부서까지 책임자, 최고 책임자까지 임무를 맡았거늘 공로는 살피지 않고요,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이 이렇게. 먼저 공론을 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사사로운 것 때문에 아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이게 원인이에요. 구체적 원인. 잘못이라고 할게요. 원래 공론을 살펴야 되거든요. 공적인 이익. 그런데 사사로운 정에 치우셨대. 이게 뭐냐면 개인적 감정이잖아요. 사적 감정. 그거에 치우쳐서 강화도를 막는 막중한 임무를요, 방어 임무를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대요. 아들, 아까 얘기 드렸죠. 뭐요? 김경진. 이 김경진한테 맡겼다. 이겁니다. 계속. 그 아이는, 경진이는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앞날에 대한 계책이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또 군사일에 대해서 무슨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그 아이, 다시 한번 누구요? 경진이 아들이죠. 부귀에 빠져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며 계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즉 우리 아들은 정치에 관심 없었다. 맡을 자격이 안 됐다 이거죠. 군사일에 대해 무슨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는 거 없어요. 맡을 자격 없어요. 우리 아들. 근데 내 남편 그걸 모르고 우리 아들내미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건만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냉철한 문서. 완전 T예요. 그죠? 가족이라고 두둔하지 않아. 강이 깊진 게 아니야. 깊지 않은 게 아니야. 이건 뭐야? 깊지 않은 게 아니니까 깊어.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야. 성이 높아. 내지는 이런 거 일치불일치 조심하시고, 예, 성도 높고 강도 깊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방어 조건 괜찮았거든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한상성 위치 강화도의 조건 괜찮았거든요. 위치 조건 나쁘지 않았거든요. 괜찮았어. 근데 대사를 그리치고 갔다. 큰일. 나라 보호죠. 나라 수호. 그르치고 말았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하죠. 잘못 인정. 원망 안 해요. 미련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잘못 인정해요. 그러나 근본적 원인 누구한테 있다? 바로 자기 남편한테 있다.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니 김유. 그 아이에게 경징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잘못이다. 책임 없다. 일치불이지 조심. 자, 죽임을 당한 것 당연한 일인데 이때의 잘못은 다시 한번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아버지, 즉 김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죽임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격이 없는 애한테 맡겼으니 죽임을 당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 다음,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요 당연하니 일은 한스러울 게 없습니다. 멋있잖아요? 나 자결한 거 당연하고 한스러울 게 없잖아. 삶에 미련 있어요? 없어. 개쿨해. 그래서 지금 삶에 미련이 없다. 대한 미련 없어.
표현 말하기 아아우 감탄사. 그래서 강조.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김유의 아내, 김경진의 엄마. 그래서 나란히 피란했으니 이건 처참해. 맞아. 근데 하늘 원망 안 하고 귀신 원망 안 해. 그리고 원인은 무조건 남편 김유한테 있어. 김유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 근데 우리 아들내미 그냥 자연 좋아하는 그냥 멍충한 애인데, 맡을 자격 없는 애인데 아빠가 갑자기 맡겨버렸어. 그래서 나쁘지 않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맡을 자격이 없는 새끼한테 맡겨버렸으니 이거는 망하는 것도 당하는 것,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경징이한테 물어보지 말고 책임을 우리 아버지의 잘못이다. 김유의 잘못. 즉 우리 나의 남편의 잘못이다 라는 거. 그래서 자기는 자살을 했는데, 자결을 했는데, 이 자결을 하는 것도 나는 미련 없다. 나는 막 삶에 대한 원망이나 뭐 이런 거 없어. 근데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 누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플까? 아들이 죽었으니 아들이 너무 마음 아프겠죠. 가볼게요. 다만 외아들이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외아들, 외동아들이었나봐. 김경진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다. 사형이니까. 1000년 동안 남을 악령을 온 바다를 기울린들 어찌 쓸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자기는 미련 없거든. 근데 아들이 자꾸 마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적 선택지 문제 풀다가 보면 그거죠. 자신의 가족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지금 잘못을 책임을 지금 떠안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 바다를 기울인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씻는다 치우. 이걸 걱정하죠.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하여 하루도 잊을 날이 없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애환, 서러움 요거고요. 뭐 표현 굳이 하면 여러분 이런 거 참고로 한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옷깃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한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들어가는 거 맞고요. 옷깃에 가득할 정도로 서러움이 너무너무 극대화된다. 그 다음 말을 마치기 전에 한 부인이 몸을 일으키더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인물이 등장. 한 모임. 2번 주자 화자 발화자 등장. 이 사람의 캐릭터 바로 쓸게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김경진 씨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참고로 박씨인데요. 고령 박씨고요. 얘도 되게 부잣집 딸내미였어요. 박효성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의 양반의 딸이었는데, 그래서 이 고령박 씨는 김경징의 아내로서, 김명징 아니고 김경징, 네, 잘못 보이네요. 제대로 썼는데 김경징의 아내로서 몸을 일으키고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도 지금 짜여져요. 뭐요? 앞에서 나왔던 여인 말했잖아요. 김유의 와이프 그리고 김경징의 엄마였으니 시어머니가 말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하고 그 다음에 얘가 며느리가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볼게요. 서방님은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아 전에 지역만 믿고 군사일 돌보기를 게을리했으니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라고 하네요. 자, 먼저 서방님 누구요? 네, 김경진. 게을리했으니 당연한 이치래. 김경진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역시나 냉철한 문삭으로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한대요. 얘도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홀로 중요한 책임을 맡아서, 요거는 사전의 뜻 때문에 천혜의 지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천혜가 주는 선물, 은혜 이건데요. 자연의 지형, 자연의 지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혜가 하늘이 준 은혜거든요. 그러니 자연의 지형만 믿고 깝친 거죠. 아까 얘기했죠. 강 되게 깊고 지형적인 조건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의 지형만 믿고 군사일을 돌보기를 게을리했다. 이게 문제점. 방어에 실패. 그 다음 온강에 비바람이 몰아쳐 사직의 존폐가 환 귀퉁이 쇠잔한석에 달려 있었거늘 정군이 무너져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직의 존폐가 쇠잔한 섬 달려 있었는데 어디 섬? 남한산성.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고 그 영화가 원작의 소설도 있지만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역사적 공간 거기에서 이제 임금이 피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 있었는데 거길 지키지 못한 거죠. 전군이 무너져서 임금이 성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기에 이르렀대요. 다시 한번 여기 뭐요? 병자호란. 사실적으로 하죠. 이게 병자호란이라고 국어니까 대놓고 나오지는 않고 역사적 배경이라고 주로 잘 나와요. 사실 병자호란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나오는 건 역사적 배경, 역사적 사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역사적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사실적으로 제시한다. 왜냐면 진짜 실화니까요. 실화니까. 그 다음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사용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원인은 이거다. 원인. 강화도를 수비 잘했어야 된다. 남한산성 수비 잘했어야 돼. 근데 우리 남편 김경중이 못했어. 그럼 인정이야. 그래서 사형을 당한 건 누가 사형을 당해? 김경중이. 자신의 남편. 군법에 마땅한 일이야. 그거 인정. 원망 안 해. 오케이? 근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만 잘못했어? 이거야. 그래서 뒤에 부분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아니, 김경진이 왜 자꾸 책임을 다 떠안아? 얘만 잘못했어? 얘 하나 때문에 나라 망했니? 이걸 이 와이프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간신배들, 즉 정말 그 사대부들을 다 책임을 물어야지 이 책임이 공평하지 않다. 책임을 묻는 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뒤에 부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제 인물, 실존했던 인물들의 이름들이 실명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이민구. 요건 기호 다르게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렇게 좀 시각화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이민구는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목숨을 보존하여 전수를 누렸단 말입니까? 같은 책임 졌어요. 높은 직책 있었거든요. 근데 천수를 누렸습니다. 목숨을 보존해서 천수를 누렸어요. 얘는 유배 갔거든요. 사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누구와 대조된다? 우리 남편하고 대조된다. 아니, 같은 책임이고 같은 지위면 쟤도 사형시켜야지. 쟤는 왜 그냥 유배 보내고 오래오래 장수시키는데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천수를 누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뭐다? 남편과 대조. 경징위와 대조다. 자, 그 다음에 또 B로 쓸게요. 도원수 김자점. B. 김자점이 실명이고요. 도원수라고 하는 직책, 이 군사 총책임자를 원수라고 하죠. 그래서 전란이 터졌을 때 임시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수라고 하는 게 대가리잖아요. 우두머리. 김자점은 나라 안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나라 안의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그 병사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점 뭐요? 김자점의 문제점? 나라의 권세가 되게 높은데 도원수니까 근데 전투를 안 벌여.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목숨을 부지하기만을 꾀했어요. 이런 잘못이 쭉 나옵니다. 꾀하면 달무리한 주석 달려있지만 피난 속에 비난 중에 있는 임금을 길 가는 사람 보듯 했대요.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임금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누구의 잘못? 김자점의 잘못을 얘기해 주죠. 김자점 잘못. 근데 왕법이 시행되지 않고 어머 도리어 은총이 더해졌대. 가소로운 심규원 또 나옵니다. C. 이 사람은 서울을 방위하는 임무였거든요. 주석에 나오지만 어차피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되고 앞날을 내다보는 계책이 없었거늘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 도성을 지키겠습니다. 서울 방위했죠. 그러니 군신간 의리를 완전히 잊고 지 한 몸만 빼내어 환난을 피해오고는 스스로 지략이 있다 여기며 거북처럼 몸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습니다. 이거 뭐 한 몸만 빼어 환난을 피하고 엎드려 지냈대. 자, 그러니까 얘는 싸우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서울 방위하는 직책이 있으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박중한 임무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비판적인 태도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또 심규어는 앞날을 계책이 없었다. 능력도 비판해요. 행동도 물론 비판하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비유적인 표현, 서술 방식 때문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쫄았던 거죠. 피했던 거죠.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근데 그걸 보고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건만 조정에서는 군법에 회부하지 않고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면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A, B, C 이런 인물들 한쪽에 메모하고 지울게요. 여기의 특징은 실존 인물이죠, 여러분. 실존 인물. 그래서 실존 인물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실존 인물들의 이름인데 이 실존 인물들은 다 부정적으로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나라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간신으로 나왔단 말이죠. 간신으로 취급했다. 그러니 비판하는 입장은 뭐냐면요. 바로 이 간신에 대해 이 불합리한 처분이 있다. 잘못한 놈은 호되게 군법으로 다스리고 아니 내 남편처럼 사형을 시켜야죠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총애, 녹봉, 은총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불합리한 처분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깔끔하게 정리하기 쉽게요. 불합리한 처분을 비판하는데 그 불합리한 처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앞에서 나왔던 은총이라든지 총애라든지 녹봉이라든지 뭐 앞부분에는 뭐 천수도 나왔습니다. 오래 장수하고 누리는 거. 녹봉은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라의 녹봉, 나라의 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런 간신배들하고 왜 우리 남편을 차별해요? 불합리해요. 그래서 뒤에 부분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원통한 이유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앞서 이 A부터 C까지와의 대조. 내 한 목숨 잃은 건 아까울 게 없지만 살아계신 백발의 시아버지는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죽은 이든 산 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우선 며느리랑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멋있죠. 나 목숨 안 아까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아하, 얘 삶에 미련이 있다 없다? 얘도 없다.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일치불일치 중요 백발의 시아버지, 백발의 시아버지 영의정이었던 누구? 김리우.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자식 누구? 김경진. 외아들이라고 했죠? 죽은이든 사든이든 원망하는 마음 어찌 다르겠습니까? 같다 이거죠. 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번이면, 즉 1번은 첫 번째 부인은 김유의 아내, 즉 2번 여인의 시어머니, 2번은 1번 여인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 계속 가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중략 이후 그 여인이 빙글에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인 등장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인 라스트. 이 사람은 기녀예요. 밑에 바로 속에 나오거든요. 빙글에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어떤 여인이 막 이 중략 부분엔 다양한 여인들의 원망, 한탄, 잘못 지죠? 남자들 왜 이러니? 이러면서 이런 것들 막 비판해요. 근데 그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기녀가 빙글에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가볼게요. 저는 기녀입니다.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새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오. 남녀가 사랑하는 공간. 밤마다 운우의 정이 있으니 남녀 간의 사랑. 향락이 질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과거의 삶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신의 과거 삶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죠. 기녀잖아요. 기생이잖아요. 황진이 이미지, 뭐 계량, 홍랑, 뭐 다양한 기녀들이 있지만 황진이 이미지라고 떠올려 주시면 노래와 춤을 잘하는 이 여인이 기녀일 테니 그걸로 유명하다는 거죠. 유명. 그리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곳마다 양대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 즐거웠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사를 돌아보건대 성찰. 귀 여길 것은 절이었어요. 와우, 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죽어서 인간사를 싹 훑어봤을 때 혹은 살면서 돌아봤을 때 이 절이는 얘가 지향하는 가치죠. 귀하게 여길 것은 절이라고 했으니 얘가 추구미는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절이에요. 절이. 하루아침에 기쁜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 장막을 들이우고 한 난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 아하, 그러니 죽고 나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뭐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그러니까 기녀의 짓을 하다가요 갑자기 문득 인간사를 성찰을 해봤을 때 살아생전이에요. 생전. 그때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았대. 생전에요. 규방에 들어앉아 비단 장막을 그리우고 즉 한 난군만 길이 모셨다. 이걸 얘기합니다. 즉 생전에 절이를 지켰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죽기 전에 완전 옛날엔 이 남자 저 남자 사랑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돌이켜서 살다가 생각해봤더니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절이가 대단한데 해서 나도 한 남편만 섬겨야지 해서 남편만 섬기고 살았었대요. 죽기 전까지. 오케이. 그래서 딱 잘 살 줄 알고 그랬는데 뜻밖의 풍파가 일어나서 청춘의 나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죠.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전란 때문이겠죠. 전쟁 때문에 죽었겠죠. 청춘의 나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죽음을 맞이했구나. 일치불일치 알 수 있겠죠. 뜻밖의 풍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란이라고 해서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오늘 밤의 훌륭한 모임은 제 분수에 바뀐지라 저는 외람되어 곁에서 여러분의 절개를 우러르며 아름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 자, 여러분의 절개 동그라미 아름다운 말씀 밑줄 한 번에 정리할게요. 태도. 여러분의 높은 절이 아름다운지죠.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요 사람이 반드시 탐복할 것입니다. 탐복은 감탄. 그렇다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니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쓸게요.
이 기녀는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도 저리가 최고라고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이 귀신들의 대화를 지켜보니 와, 이 여자들 저리 쩐다. 나보다 훨씬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서 이 절개, 지조, 뭐 절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예찬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 바뀐 거다. 나는 비빌 자리가 안 되네. 비빌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강도가 함락되고 강화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은 어떠한 능력을 당했습니까? 나라의 수치가 이만큼 컸지만 중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병자호란 역사적 사건 사실적으로 제시하죠. 참혹함 뭐 해도 되고요. 그런데 나라가 수치가 컸지만요, 여기 너무 중요, 충성스러운 신하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녀가 까는 거예요. 누구? 위정자들, 정치인들, 사대부들, 양반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그러니 여기 부분 이 정치를 담당하는 위정자, 즉 당대 사대부 계층, 지배계층, 남성들에 대한 비판. 적 태도가 있다. 괜찮습니까? 이해. 그러나 여기 계신 부인들 영예로운 죽음을 택했으니 무슨 서글픔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대조. 부인들은요, 영예로워요. 남자들과 달라요. 여인들의 절개, 다시 한번 칭송. 태도 다 쓸게요. 너 안 슬프잖아. 이거 아니야? 무슨 서러움이 있겠습니까? 서럽지. 근데 너네 대박이야. 너네 영예로운 죽음이야. 하면서 칭손, 예찬하는 거야. 그러니 위로, 격려, 대박이야. 여러분, 이러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말에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 같은 동명상련의 처지도 너무너무 같이 슬프지만 물론 기녀라고 하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 너무너무 남성들과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좌중된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한 거예요. 서로 칭송받고 위로받으니 너무너무 설고픈 거죠. 마지막 그 통곡 소리가 너무도 참담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너무 이 애타고 우리 애환, 정한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참혹함, 참담함. 선사는 혹 들키가 싶어. 갑자기 선사가 누구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사 기억하죠? 예, 승려. 혹 들킬까 싶어서 숲속에 숨어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물러나왔는데 문득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아하, 꿈속의 일이었습니다. 그죠? 까먹지 않았죠? 별표. 선사의 역할 중요합니다. 이 선사는 여기 대화에 참여했나요? 안 했죠. 심지어요, 들킬까봐 몰래 해 뜰 때까지 기다려고 물러나왔대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거 그냥 관찰만 하신 분이에요. 소극적 관찰자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뭐가 아니다? 적극적이지 않대. 적극적 아니야. 소극적 관찰자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거야. 대화에 끼지 않죠. 뭐 대화에 뭐 공감한다, 위로한다 이런 아니야. 대화에 한마디도 못 껴요. 그냥 관찰, 그냥 바로 제시. 인물 내면 절대 못 제시하고. 그 다음 문득 놀라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각몽. 앞에서 임몽 했어요. 각몽이니까 꿈에서 각성 깨는 거예요. 현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물구조 끝 났고요. 뒤에 부분 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국치로 끝나게 한 위정자의 실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치죠. 뭐 실패니까. 예, 패배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치욕이 이런 치욕이 없어. 어떻게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한테 머리를 박으면서 피가 나냐고 소리가 날 때까지 막 한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감정이 조선시대 사람도 아닌데. 근데 너무너무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 민족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국치로 끝나게 한 위정자 비판하는 거죠. 강화도가 함락될 때 죽은 여인들의 입을 통하여 위정자들의 죄상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방식이 인간적입니다. 인상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죽은 여인들의 입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여인들을 발화자로 설정하였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특이한 설정값입니다. 이 작품에. 그리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요. 후세에 훈계를 주기 위해 어느 우국 지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당시 조정 대신과 강화도의 수비를 맡았던 관리들에 대한 비판적 중심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때 사가요.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잖아요. 추정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작자 미상이에요. 작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고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어. 그런데 추정을 하는 거죠. 누가 썼을까? 봤더니 선비가 썼겠다. 나라의 정책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은데 막 실존 인물들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모습을 했고 이렇게 되게 낱낱이 구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일반 백성이 쓴 게 아니라 아하 이렇게 작자 미상이지만 선비가 썼구나. 그것도 나라에 관심이 있는 나라의 정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썼겠구나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호란의 독자적인 고발문학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문학 괜찮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작가는 몰라요. 근데 뭘로 추정한다고요? 예, 선비로. 우국지사로.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안쪽에요. 작가라는 말 절대 안 나왔죠. 안쪽에는 어떻게 관찰자라고 나왔어. 그 관찰자는 누구야? 직업이? 승려, 선사죠. 요 스위치 하면 조심 아시겠죠? 스위치 조심 알겠죠? 조심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선사의 직업이 갑자기 아까 버드나무 가지 알겠죠? 예. 갑자기 선비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몽유롭게 소설 중에도 병자호란 비판하는 소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병자호란 깔 때요 다 그 관찰자가요 바로 선비들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하게 청어선사라고 하는 승려가 앞서 내세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국치를 가져온 직거층에 대한 비판이 우리 주제인 거고요. 전체 줄거리 읽어보면서 총정리. 청어선사가 강화에서 수많은 사람의 시슬 거두기 위해서 연미적에서 자고 있었죠. 그래서 꿈을 꾸게 됐는데 병자호란 당시에 강도에서 죽은 여인들이 홀령이 한 곳에 모여서 울분을 토로하는 광경을 관찰하게 된다. 그녀들을 돌아가면서 이정자의 실청, 오랑캐의 적개심, 벼슬아 치한 여자 변절들을 비판하는데 마지막으로 기생. 아까 봤죠? 기생이 일어나서 전쟁 중에 절의 있는 충신 하나도 없고 부녀자들만이 정절을 지켰다고 말하자 일제히 통곡하는 거죠. 여인들의 통곡 소리에 놀란 정화선사가 이렇게 꿈에서 깨는데 자, 우리 이거 지우고 총정리. 우선 저희가 1번, 2번 했죠. 이 인물관계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선 우리 한 여인, 1번의 여인 있죠. 유씨라고 하는 여인은 누가 남편이냐면 김유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김유는 영의정을 한 김유인데 김유 죽었다 살았다? 살았다. 시아버지 살았다 라고 얘기했으니 근데 2번 여인 박씨예요. 이 아들이 누구? 바로 yes 김경진. 요렇게 해서 김경진이 아들내미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김경진은 굉장히 높은 직책을 하는데 바로 이 1번의 아들 2번의 남편
무능해. 맞아. 근데 얘 죽었어. 사형. 여인들은 얘네 남편들 무능함 지적해. 그리고 자신의 죽음 원망 안 해. 삶의 미련 없어. 그래서 굉장히 한탄하지만 걱정을 하지만 여인은 김경진을 격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여기선 잘못을 돌리고 있고 잘못 돌리고 있고 아시겠죠? 이러한 말하기 방식 꼭 알아두시고 이 작품의 좀 키워드를 정리하면 이 광경을 보고요. 누가 예찬한다고요? 기녀가 예찬한다고요. 이걸 보고 기녀가 예찬을 하는 거죠. 칭송을 하는 거죠. 뭘 가지고? 남편 까는 거 no! 절의를 가지고. 그러면 요거 때문에 제가 별표 치고 넘어간 건데 절의를 칭송하고 절의를 지향하는 가치로 내세운 거 바로 여자는 지주절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연려서사 성격이 있습니다. 절이 중시하잖아요. 그 다음 이 사람 다 뭐예요? 여인, 박씨, 뭐 기녀 3번까지 1, 2, 3번 다 뭐예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 귀신이 등장하는 원혼 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이런 말하기 방식이 있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 병자호란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하면서 4대 부들을 비판한 작품이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아픔, 치욕, 참혹함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몽유록이라고 하는 갈래 속을 담아놨기 때문에 요 몽유록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계속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계속 생각나서요. 죄송해요.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네. 진짜 찐맛. 마지막으로 몽유록 있죠. vs 멍자류 차이점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몽유록은요. 지금처럼요. 꿈하고 현실하고 이렇게 있을 때 꿈과 현실이 동일 인물이에요. 몽자류는요. 얘도 꿈몽자인데요. 공통점은 우선 얘네들은 환몽구조예요. 환몽구조는 아시다시피 꿈, 현실, 꿈인데 현실, 꿈, 현실인데 여기에 그 환몽구조라고 하는 틀은 똑같지만 몽유록이라고 하는 몽유록계 소설, 광도 몽유록, 원생 몽유록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꿈과 현실이 동일 인물이에요. 어디가 동일 인물? 꿈과 현실이. 그런데 몽자류라고 하는 이 소설은 대표적으로 구몽이 있거든요. 동일인물이 아닙니다. 동일인물이 아니에요. 각각의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구운몽만 예시를 들면 구운몽은 꿈에서는 양소유라고 하는 아주 부잣집 인간이에요. 현실은요 성진이라고 하는 승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이 다르다. 몽자류. 근데 이름은 이렇게 똑같다. 지금 선사, 깨어나도 선사, 꿈에서도 선사. 그럴 때는 우리 몽유록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예, 시험 잘 보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